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1, 4, 2, 3, 1에서 경기 리듬을 조율하는 중심은 하랄손이다. 하랄손은 전진 패스각과 공간 분할 능력이 뛰어나며 그의 킥 선택은 전술 전개 전체의 속도를 더한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하프스페이스 돌파와 드리블 페네트레이션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며 1대1 매치업에서 확실한 우위를 만든다. 지루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 침투를 연결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다. 릴은 하랄손의 템포 조절과 코레이아의 직선적 돌파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공고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브란 4, 3, 3에서 간격을 유지하며 블록 수비를 구축하지만 전방 압박이 약해 빌드업 차단력이 떨어진다. 해계보는 속도를 활용해 뒷공간을 공략하려 하지만 전방 지원이 늦으면 공격 연결이 단절된다. 피네는 활동량과 압박으로 중원에서 버텨내려 하지만 패스 간격이 벌어질 때 전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한다. 콤비그는 전방에서 타겟롤을 수행하지만 상대 압박에 고립되는 빈도가 많다. 전술적으로 브라는 측면 수비가 흔들리면 곧바로 박스의 위기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릴은 하랄손이 중심이 되어 중원에서 전개 속도를 높이며 패스의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든다. 그리고 펠릭스 코레이아는 측면 돌파와 페네트레이션으로 상대 포백을 직접적으로 흔들며 결정적인 장면을 이끌어낼 수 있다. 지루는 세컨드볼 마무리와 제공권 우위를 통해 불안 수비에 부담을 주고 세트피스에서도 높은 타점으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 반면 불안은 공격 전개에서 속도감이 떨어지고 압박 탈출 루트가 막히면 후방에서 롱볼만 선택하는 단조로운 구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결국 릴 이 압박점 유세트피스까지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며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릴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고 어헤드 이글스. 포메이션은 4, 2, 3, 1이며 에드바르드세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다. 마가렛은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을 활용해 풀백과 원투 패스를 전개하며 하프스페이스 돌파에서 날카로운 침투를 보여준다. 브렘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진 패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팀의 공격 템포를 유지하고 이선 침투까지 지원한다. 특히 마가렛과 풀백의 콤팩트한 패스워크는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의 측면 수비를 흔들며 박스 안에서 다수의 찬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전술적 무기다.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 포메이션은 4, 2, 3, 1로 맞서며 티암은 중원에서 힘과 활동량을 앞세워 상대 공격을 끊어내려 한다. 비를리기아는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에 강점을 가지지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타타세는 측면에서 속도로 위협을 주지만 수비 가담이 약해 팀 전체 밸런스에 부담을 준다. 무엇보다 측면 수비 조직은 원투 패스에 흔들리는 경우가 잦으며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상대의 빠른 전환과 패스워크에 흔들리며 후반부로 갈수록 라인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토킹 코멘트. 고 어헤드 이글스는 마가렛의 측면 돌파와 풀백과의 원투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하프스페이스 공략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할 수 있다. 브렘의 전진 패스와 에드바르드센의 뒷공간 침투가 맞물리면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는 측면 수비 약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전개 과정에서도 안정감을 찾지 못한다. 특히 마가렛의 침투 움직임에 흔들리며 수비 간격이 무너질 경우 결정적인 실점 장면으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고 어헤드 이글스가 측면 패턴 플레이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에서 경기 템포를 쥐고 흔들며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고 어헤드 이글스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사수나. 포메이션은 3, 4, 3이며 주전 윙백 루제가 퇴장 징계로 결장한다. 부디미르는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출신답게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박스 안에서 공중볼 경쟁 시 항상 위협적이다. 루벤 가르시아는 좌우 측면을 오가며 크로스와 침투 패스를 통해 부디미르를 향한 공급책 역할을 수행하고 공격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몽카율라는 중원에서 끊임없는 활동량으로 압박과 수비 커버를 병행하면서도 전진 패스로 전방 공격진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오사수나는 윙백과 윙포워드를 활용해 반복적으로 크로스를 시도하며 이는 신장이 작은 엘체 수비 라인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따라서 부디미르를 중심으로 한 높은 타점의 포스트 플레이가 이번 경기에서 핵심 전술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엘체 포메이션은 3, 1, 4, 2이며 라파미르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박스 안에서 버티는 플레이에 능하지만 지원이 부족하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안드레 실바는 연계와 마무리 능력을 갖췄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패스와 터치의 정확성이 떨어져 위협이 줄어드는 약점을 보인다. 로드리고 멘도자는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압박으로 에너지를 불어넣지만
빌드업의 속도가 늦어지면 공격 전개가 단절되며 전방까지 공이 원활히 전달되지 않는다. 엘체 수비는 3백 라인의 평균 신장이 작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타점 높은 공격 패턴에 노출될 경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실점을 허용할 리스크가 크다. 결국 수비에서 공중볼 경합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고 공격에서는 전개가 더뎌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오사수나는 로지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디미르의 제공권과 크로스 패턴을 활용해 충분히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루벤 가르시아와 몽카율라의 연계는 공격 전환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며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는 엘체 수비의 가장 큰 약점을 찌른다. 반면 엘체는 3백 구조의 평균 신장이 낮아 제공권 방어에서 치명적인 불안을 드러낼 수 있다. 라파미르와 안드레 실바가 전방에서 버텨내더라도 중원에서 템포가 늦어지는 순간 공격의 날카로움은 급격히 사라진다. 엘체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더욱 크로스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워지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가 높이와 전술적 패턴을 앞세워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홈에서 확실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사수나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데미로비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자원들의 침투를 돕는다. 볼테마드는 활동량이 많아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는 기복이 크다. 르웰링은 빠른 전환 상황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지만 득점 감각은 꾸준히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준수하지만 최전방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득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력은 견고하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부족하다. 셀타비고. 포메이션은 3-4-3이며 파블로 듀라는 측면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며 전환 속도를 살리지만 마무리 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아고 아스파스는 경험과 위치 선정에서 여전히 강점이 있지만 나이에 따른 체력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시도하지만 전방으로의 날카로운 패스는 기대치가 낮다. 셀타비고 역시 수비 블록은 단단하지만 공격에서 다양성이 부족해 득점 루트가 쉽게 읽히는 단점이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공격 템포가 더욱 무뎌져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슈투트가르트는 수비 안정감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전방에서 확실히 마무리 지을 자원이 부족하다. 데미로비치가 고군분투하더라도 볼테마드와 르웰링의 기복은 공격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셀타비고는 아스파스의 노련함과 듀란의 활동량이 기대지만 전개 속도와 마무리에서의 한계가 명확하다. 양팀 모두 수비 지향적인 전술을 고집하며 공격력은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내내 루즈한 흐름 속에서 치고받는 장면이 줄고 득점보다는 소강 상태가 길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확실한 마무리가 부재한 탓에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위트레흐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미겔 로드리게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로 중심을 잡는다. 그는 머리를 향해 올라오는 크로스를 받아내며 득점을 노리지만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면 상대 수비에게 쉽게 읽히는 단점이 있다. 블레이크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속도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흔들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옌센은 중원에서 패스 조율과 압박에 기여하나 전진성 플레이가 부족해 경기 템포를 단번에 끌어올리는 힘은 약하다. 결국 위트레흐트는 로드리게스를 향한 단순한 포스트 플레이 패턴에 지나치게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리옹.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카우타제는 문전에서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순간적인 위치 선정으로 득점 기회를 잡는다. 슐츠는 인버티드 드리블 돌파를 통해 중앙으로 파고들며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지나친 반복은 상대 수비에게 노출될 수 있다. 테스만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볼 배급을 책임지지만 전술적 창의성이 부족해 전환 플레이가 단조로워진다. 리옹 역시 미카우타제의 득점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격 구조를 보이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후반 교체 자원도 전술적 변화를 주기보다는 단순히 체력 보강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뚜렷하지만 지나치게 단조로워 경기 내내 변화가 부족할 수 있다. 위트레트는 로드리게스를 향한 크로스와 제공권 공략 외에 대안이 부족하고 리옹은 슐츠의 인버티드와 미카우타제의 마무리에만 기댄다. 이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응하기 수월한 경기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플랜 B가 없고 교체 자원 역시 공격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카드가 마땅치 않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단조로운 공방 속에 루즈하게 흘러가며 전후반 90분 동안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톤빌라. 아스톤빌라는 4-2-3-1 전형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며 공격 템포를 높인다. 와킨스는 최전방에서 공간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맥기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측면 지원과 세컨드 볼 장악에 힘을 보탠다.
틸레만스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연결하며 최전방 와킨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축이다. 이 공격 패턴은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곧바로 득점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과 거친 압박 분위기는 볼로냐 선수들의 멘탈을 흔들어 경기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볼로냐 볼로냐는 4-2-3-1 전술을 활용하며 전방과 중원을 잇는 단단한 라인을 유지하려 한다. 임모빌레는 골 결정력과 제공권 모두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순간적인 문전 움직임으로 득점을 노린다. 오르솔리니는 우측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신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공격의 날카로움을 더한다. 오드가르드는 이선에서 전개와 압박 모두에 관여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수비 라인이 박스 근처에서 압박 타이밍을 놓치면 틸레만스와 와킨스의 연계 플레이를 차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은 아스톤 빌라의 거친 홈 분위기 속에서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아스톤 빌라는 틸레만스의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와킨스의 문전 침투라는 뚜렷한 공격 패턴을 보유하고 있다. 맥긴의 압박과 연계까지 더해지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볼로냐는 임모빌레와 오르솔리니가 개별적인 위협은 만들 수 있지만 전체 라인의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특히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멘탈이 흔들리면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패턴과 홈 분위기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는 아스톤 빌라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톤 빌라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잘츠부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르테세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직선적인 슈팅으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한다. 라트코프는 후방에서 빌드업과 수비 리더십을 동시에 담당하지만 제공권 싸움에서는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비드스트롭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올리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볼 간수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잦다. 잘츠부르크는 홈에서 빠른 전환과 압박으로 경기를 풀어내는 전형을 선호하지만 상대가 장신 스트라이커를 앞세울 경우 제공권 방어에서 불안이 커질 수 있다. FC 포르투. 포메이션은 4-3-3이며 3호 오모르디오는 193cm 장신을 활용한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가 강점이다. 그는 공중볼 경합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며 세컨드볼 상황을 동료들에게 연결하는 역할로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사인즈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을 바탕으로 상대 풀백을 무너뜨리며 컷백과 크로스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든다. 베이가는 최근 폼이 절정에 이르며 중거리 슈팅과 전방 압박 모두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포르투는 오모르디온의 제공권과 베이가의 결정력을 앞세워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열어갈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잘츠부르크는 홈에서 빠른 압박과 전환으로 기세를 올리려 하겠지만 오모르디온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는 이 팀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중앙 수비진이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면 세컨드볼에서 연속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비드스트롭의 전진 패스가 연결되더라도 포르투의 압박 속도와 중원 장악력을 뚫기란 쉽지 않다. 반면 포르투는 사인즈가 측면을 흔들고 베이가가 중원에서 활로를 열며 전방으로 볼을 공급해 공격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특히 베이가는 최근 경기에서 물오른 기량으로 전술의 무게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어 잘츠부르크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제공권 우위를 바탕으로 한 포르투가 점차 주도권을 가져가며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잘츠부르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영보이즈. 포메이션은 4-4-2이며 기고비치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으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몬테이루는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배급하며 볼이 위치한 지역에서 빠르게 숫자를 모아 점유율 우위를 만들어낸다. 라벨로송은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까지 침투하는 위협을 준다. 특히 영보이즈는 볼 주변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통해 압박 회피와 점유율 장악을 동시에 달성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템포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파나시나이코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오아니디스는 문전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두리치치는 중원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순간적인 패스로 전방을 지원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활동 반경이 줄어든다. 바카세타스는 킥과 세트피스 위협을 무기로 삼지만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면 공중전 외에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상대가 볼 주변에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라인을 유지하지 못하며 압박 탈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원정에서는 안정적인 전개를 펼치지 못하고 경기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크다. 토킹 코멘트. 영보이즈는 볼 주변에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전략을 통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몬테이로와 라벨로송의 적극적인 지원은 공격 루트를 다변화시키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핵심이 된다. 반면 파나시나이코스는 압박이 강해질수록 전개가 느려지고 세트피스 외에는 뚜렷한 득점 루트를 만들지 못한다. 특히 원정에서 수비 라인이 벌어지는 장면이 잦아 영보이즈의 압박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영보이즈가 자신들의 강점인 점유율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영보이즈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렌츠바로스 4, 2, 3, 1에서 전개축은 조셉의 클래식 윙어 무브에 맞춰진다. 조셉은 터치라인을 타고 직선적인 돌파로 하프 스페이스를 무너뜨리며 컷백으로 바르가에게 양질의 찬스를 만들어준다. 바르가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날카롭고 세컨드 볼 반응 속도가 빨라 마무리의 완성도를 높인다. 카니초프스키는 이선에서 볼을 풀어주며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전원 패스각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결국 조셉의 돌파와 바르가의 피니시 조합은 풀젠 수비 라인을 흔드는 결정적 무기가 된다. 빅토리아 풀젠 3-4-3에서 블록을 단단히 세우지만 측면 커버 범위가 넓어 돌파에 쉽게 흔들린다. 드로시미는 측면에서 빠른 스프린트로 역습을 노리지만 후방 지원이 늦으면 고립된다. 비드라는 타겟형 움직임으로 전방을 지탱하지만 패스 공급 속도가 늦으면 활동 반경이 제한된다. 수아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려 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탈압박의 질이 흔들리며 빌드업이 끊긴다. 쓰리백이 좌우로 벌어지는 순간 측면 간격은 넓어지고 이는 조셉의 돌파 루트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페렌츠바로스는 조셉의 직선적 돌파와 컷백 루트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설계하며 바르가의 움직임과 연결해 골 기대값을 끌어올린다. 카니초프스키가 전방 침투 타이밍을 조율해 중원과 전방의 간격을 메우고 하프 스페이스 점유율을 높인다. 반면 풀제는 쓰리백이 측면 압박에 휘말릴 경우 라인 붕괴가 빠르게 일어나고 역습 전개 속도도 압박 탈출 실패에 시둔화된다. 그래서 이 매치업은 측면 돌파 박스 마무리 루트에서 페렌츠바로스가 훨씬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젠의 롱볼 한 방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경기 전반의 주도권은 홈팀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렌츠바로스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인저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옵스키는 박스 안에서 강력한 제공권과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한다. 가사마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며 공간을 넓히는 움직임으로 팀 공격에 활력을 더한다. 아스가르드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패스 전개를 동시에 맡아 전방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가며 이선 침투 시 득점 옵션까지 제공한다. 레인저스는 스코틀랜드 특유의 강렬한 홈팬터세와 압박 분위기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왔던 만큼 이번에도 자신들의 템포로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KRC 앵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영규는 제공권과 박스 안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위협하지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토준야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돌파로 균형을 무너뜨리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으로 인해 파괴력이 반감될 수 있다. 프로소브스키는 중원에서 전방으로 볼을 배급하며 리듬을 조율하지만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볼 간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행크는 유독 원정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조직적인 압박을 상대할 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스코틀랜드 원정은 특유의 열광적인 팬 분위기와 강한 압박이 더해져 선수들의 기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토킹 코멘트. 레인저스는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과 압박 분위기를 등에 업고 미옵스키의 제공권과 가사마의 돌파를 앞세워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아스가르드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해주면서 전방과 측면이 고르게 살아나는 구조가 반복될 전망이다. 반면 KRC 앵크는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왔고 특히 강한 터세와 압박이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실수를 반복하는 패턴이 많다. 이토준야와 오현규가 개별적인 장점을 살리더라도 팀 전체의 전술적 응집력이 떨어지면 공격 효율성이 크게 줄어든다. 스코틀랜드 특유의 원정 부담은 단순한 분위기 차원을 넘어 체력 소모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레인저스가 홈의 압박과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승리를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인저스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비에도. 오비에도는 4-2-3-1 전술을 유지하며 승격팀 특유의 열정과 압박 강도를 전면에 내세운다. 일리치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지만 상대 압박 강도가 올라가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브레칼로는 좌측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로 활로를 열지만 지원 자원이 늦으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덴동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인터셉트와 제공권에서 힘을 보태지만 빠른 템포의 전환 상황에서는 커버 범위가 넓지 못하다. 특히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 경우 뒷공간이 쉽게 열리며 이는 바르셀로나와 같은 팀을 상대할 때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오비에도는 수비 집중력으로 버티더라도 전술적 완성도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4-3-3 구조를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빌드업 전환을 동시에 구사한다. 레반도프스키는 여전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 감각을 발휘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마무리하는 본능을 보여준다.
하피냐는 브라질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활용해 측면에서 중앙으로 인버티드 침투를 반복하며 레반도프스키와 연계로 득점 찬스를 창출한다. 다니 올모는 이선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침투를 병행하며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드는 패스를 공급한다. 게다가 교체 자원 레시포드와 페르민 로페스가 대기 중인데 두 선수 모두 순간적인 스피드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능력이 탁월해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전술적 짜임새와 선수단 질적 우위 모두에서 오비에도를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춘 셈이다. 토킹 코멘트. 오비에도는 승격팀 특유의 에너지로 초반 기세를 올릴 수 있지만 빠른 전환 대응과 뒷공간 커버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브레칼로와 일리치의 개별 퍼포먼스가 위협적일 수 있으나 팀 전체의 공격 완성도는 바르셀로나 수비를 흔들기에 부족하다.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하피냐의 인버티드 침투와 레반도프스키의 골 결정력으로 최종 파이널 서드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여기에 다니 올모의 이선 전개와 교체 자원의 폭발적인 스피드까지 가세하면 경기 후반 공격 옵션은 훨씬 더 다양해진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선수단 질적 격차가 드러나는 흐름 속에서 바르셀로나 쪽으로 승부가 기울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비에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